세계 최고의 여행 파트너 센스톡, 요거 센스톡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요만한 건데요. 예, 16개국 실시간 쌍방역 통역하고요.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목에 걸어도 부담 없는 아주 이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예, 해외에서는 통역기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84권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요. 센스톡 통역기는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통역 어학기입니다. 1522-1331 이봉규 TV 구독자라고 하시면 특별 할인됩니다. 애국기업이거든요. 자, 국힘당의 컷오프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컷오프 결과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서류에서 떨어져서 억울한 강신업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신업입니다. 네, 오늘 그 1차 컷오프 서류 적격이 아닌 그 보고 좀 심정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기분이 오늘? 제가 이제 네. 그 비속어를 썼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비속어를 다시 한번 쓰고 싶네요. 그러니까 국힘당. 어쨌든 간에 예, 국힘당은 참 네. 제가 원래 제가 국힘당에 대해서 무슨 크게 애정이 있었거나 네.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 그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저는 국힘당에 그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우리 민주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힘당원이 됐는데 역시나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고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구나. 네. 그런 어떤 실망감, 좌절감, 분노감을 느낍니다. 네, 요번에 보니까 1차 컷오프에서 보니까 이준석을 공격했고 이준석을 찍어내리기에 열심인 사람들이 서류 적격 심사에 다 떨어졌어요. 강신업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의 한수의 신혜씨, 그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그 등등 공통점이 그거예요. 예,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예. 지금 이준석 계라고 하는 소위 예. 여기는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이든 청년 최고위원이든 다 살아남았고요. 다 살아남았어. 예. 예, 그리고 이준석을 공격하고 네. 이준석을 국민의힘에서 떨궈내야만 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예. 그야말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싸워온 사람 다 열심히 싸운 탈라고. 사람들은 모두가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예. 근데 떨어뜨리는 것도 이제 당원들의 지지 여부를 가지고 떨어뜨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근데 우리는 아예 거기 가지 못하도록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네. 그래서 이런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예.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신혜식 김세희도 셀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된다. 이 사람들을 미리 가위질을 해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이고 저도 말입니다. 네. 제가 이제 4강은 충분히 갈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렇지. 예. 예, 그렇게 돼서 가게 되면은 또 혹시라도 강신업이 돌풍을 일으키고 혹시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뒤에서 또 강신업을 응원하고. 지지하게 되면 예. 그럼 강신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싹을 잘라버렸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다면 이거는 경선에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국 부정 경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법에 보면은 이렇게 경선 이런 데에 그렇게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다 처벌받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강요죄, 협박죄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선은 저는 무효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네. 페이스북에다가요. 따라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인정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준석이는 당원권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뭐 후원 회장이라든지 활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네. 또 면죄부를 줬어요. 만장일치로 그것도 면죄부를 주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 살아남게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당은 아직도 이준석 당이다라는 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준석이 저희에 의해서 이제 또 물러나진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준석 당이다. 이 당은 아직도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좀 알 것 같긴 해요.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준석이가 그 당대표 할 때 네.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네. 내노라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네.
그 나이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 이준석이 앞에서 저렇게 꼬리를 흔들고 꼼짝 못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준석 앞에 가가지고 정말 바른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또는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 전부 다 이준석 앞에 가서 딸랑이, 오죽하면 제가 주운 딸랑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와, 뭔가 이준석이가 대단한 뒷 배경이 있거나 또는 어떤 뭔가 약점을 잡고 있거나 아, 이준석이가 약점을 잡아서 이준석이한테 약점을 잡힌 사람들이 많다. 잡힌 사람들 아. 또는 이준석이가 어떤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준석한테 잘못 보이면 공천도 물 건너가고 자기 정치 생활이 끝난다고 보거나 근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이준석 앞에 꼬리를 내릴까 궁금했는데 예. 이번에 이준석계가 이렇게 다시 또 완벽히 부활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당은 아직도 이준석 당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저 수사 지금 이준석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영부영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준석이를 제가 고발한 게 지난해 8월 4일입니다. 네, 무고죄로 고발했죠. 무고죄로. 네. 그래서 참 우리는 시간을 다퉈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제가 6번을 들어갔습니다. 그 김성진 법률 대리인으로서 말이죠. 네, 아이카이스트. 그러면서 네. 예, 아이카이스트 한 번 들어가면 뭐 최소한 6시간, 많게는 10시간씩 이렇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간신히 경찰에서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검찰로 넘어갔으면 보통은 경찰에서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완벽히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 가면 바로 이제 그냥 조사하고 한 달 정도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네. 아니면 뭐 기소를 안 할 것 같으면 무혐의를 하든지요. 네. 그런데 지금 석 달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검찰에서. 예, 검찰에서. 이거 뭐 이준석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딴 사람 눈치를 또 보나? 아니 고발인인 저를 부른 적도 없고 네. 무고죄 아닙니까? 네. 아니면 참고인인 김성진을 다시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검사를 아니고. 한 적도 없고 이준석이를 부른 적도 없고 이준석의 전화기라든지 이런 걸 압수수색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에는 뭐 제가 이제 전화를 몇 번 해봤거든요. 담당 재판부로 아니 네. 검찰로 네. 담당 수사관서로 그랬더니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기록 검토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준석이 뭔가 이 처벌이 물 건너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울한 전망을 가집니다. 아, 처벌이 물 건너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무혐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무고죄가 분명해 보이는데. 네,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경찰에서도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수사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2번 중에서 한 번만 지금 올라갔는데 네. 이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제가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게 너무나 증거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기소하면 돼요. 네. 그러고 기소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차피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50대 50이면 무죄입니다. 예. 근데 검찰에서는 50대 50이면 기소입니다. 그렇지. 근데 아니, 왜 기소조차 안 하고 뭉개고 있지? 검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이고 한동훈 장관의 검찰인데 왜 이준석 눈치를 보죠? 이게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네. 이준석이가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있다. 이준석이가 그 만만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공천도 했고 뭐 등등 하여튼 많은 비밀과 많은 뭐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약점을 잡고 있거나 뭐 그러거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아니면 이준석이 배우가 엄청나다. 원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예. 이준석이가 우리가 그냥 이준석이 아니고 뒤에 네. 이준석이를 내세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무슨 잘나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고 예. 이준석이를 아바타로 내세웠다. 그건 이제 뭐 유승민은 다 알려져 있는 거고. 뭐 김무성, 유승민, 김무성. 예. 그다음에 그 영남 세력들. 영남 세력들. 그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조선일보에서 민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조선일보에서 민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예, 받아했었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언론 세력들, 정치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이준석이를 민다는 말이 있었고 이준석이를 당대표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맞짱을 뜰 수 있었다. 어떻게 맞짱을 뜹니까? 대통령하고 그리고 그렇지. 대통령 후보하고. 그런 얘기가 파다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다. 지난번에 유승민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살아났거든요. 네. 유승민이 살아난 것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도 이제 설마 했는데 이거 이준석 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제 머릿속을 때린다는 겁니다. 저 메이저 언론 등, 예? 네. 조선일보 등, 그 다음에 뒤에 김무성과 유승민 등, 그 뒤에 그 얼마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카르텔 집단 같은 집단에서 이준석을 민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군요. 네. 그럼 거기뿐이냐는 거죠. 거기뿐이 아니라 장제원 의원도 결국 다 유승민 김무성하고 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같이 당도 했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반미당 갔다 왔잖아요. 이준석하고 그렇죠. 같이 했지.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지금 이준석이 손잡았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야. 그럼 얘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지? 그래서 강신업만 정말 정의를 위해서 윤 대통령을 위해서 짝사랑한 것이 아니냐? 아니 이거 뭔가 이게 지금 단순하게 무슨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 세력이라든지 유승민, 김무성 세력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친한 세력들, 저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뭐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준석과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뭔가 이준석과 친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정치인은 생물이라서 어제 저기 오늘의 뭐 동지가 되고 이준석하고 안철수하고 요즘에 찰떡궁합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준석이는 윤핵관하고 막 각을 세우고 싸우던 건데 윤핵관도 이준석 공격하고 이준석과 장제원이가 뒤에서 이준석 끌어내리니까 저렇게 뒤에서 작업한다. 이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생물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배경과 뭔가 약점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약점으로 이게 마치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꼼짝없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래도 그냥 꼼짝없이 있는 것처럼. 아니 이거는 너무나 합리적 추정인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이준석이를 우리는 다 쳐내면서 이준석께는 완벽히 살려줍니까? 그리고 허은하 같은 경우 결격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쳐낸다는 분명한 이유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준석의 결국 힘 아니냐. 결국 이거를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준석이 맛 같다고 생각했죠. 맛 같다고 다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 이 당은 다시 도로 이준석 당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뭐 좀 더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을 이제 해체시키는 작업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저는 이 경선을 무효로 지금 선언합니다. 그리고 경선 무효 확인 소송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법원에 들어가도 이게 기대가 좀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경선은 무효다. 이 경선이 무효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신혜식 대표한테 뭐 회유를 했다, 협박을 했다 등등 있지 않습니까? 뭐 자리를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컷오프 말고도 지금 뭐 무효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윤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이유는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의 법치 이걸 매료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민주당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명분으로 도대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질렀던 부정선거를 여기서 지금 부정경선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당을 갖다 무슨 명분을 가지고 내가 표를 달라고 국민들께 말하겠으며 따라서 이 당을 제가 어떻게든지 해제시키고 다시 이 당을 제대로 세운다면 모를까. 제가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이 당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야, 이준석이 누구의 약점을 잡고 꼼짝 못하게 저렇게
해서 뭐 서류 심사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준석에 무서워서 강신업 등 신혜식 등 김세희 등 잘라버리고 그들이 저 표 계산을 하면 붙을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이준석이가 추천한 애들이 100% 다 되고 예, 이준석은 뭐 후원회장 가는 거 이상 없이 뭐 100%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다.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지금. 어떤 절망적입니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네, 이게 좀더 지켜보면서. 왜냐면 이게 투표가 또 어떻게 되는지. 예. 투표마저 만약에 이상하면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투표 결과를. 네. 이거 집계는 제대로 하는지 난 또 이것도 의심스러운 게 이번에 그 윤석열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용 의원 수행실장 했잖아요. 네네. 이용 의원도 이번에 떨어졌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윤시민 이만희 의원도 재선인데 그분도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준석은 다 올라가 붙었고 뭐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좀. 예? 참나. 하여튼 강신업 변호사가 잘 지켜보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고맙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 강태풍이 말이 세죠. 센데도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이준석이 누군가 약점을 잡고 있거나 그 약점을 잡힌 사람들이 어디 꼼짝 못하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밀고 있다. 그거는 중앙 언론 그다음에 유승민계, 김무성계 등뿐만 아니라 윤핵관 중에서도 이준석을 지금은 밀고 있는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시니까 놀랍네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